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배유정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서 경북 동해안 수산업계의 걱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불안감 확산으로 인해 업계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될 거라는 우려가 큰데요. 이래저래 냉가슴만 앓고 있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동해안 대표 수산시장인 포항 죽도어시장. 손님들로 북적이던 평소와는 달리 분위기가 썰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소식에 상인들은 체념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불안감 확산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 뿌린다 하자. 이게 언제 우리인데 돌아오겠느냐고. 특히 오염수 논란이 언급되는 것 자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 등을 떠나 언론의 오염수 문제가 노출될수록 결국 수산업계는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언론에서 떠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위축이 돼갖고 바다에 뿌려져야 돼. 선입견이 좀 지나가야 되지. 우리나라는 몇 시간 타면 대본 안 되는 거 모르나.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지만 막상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하자 경북 동해안의 수산업계는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냉가슴만 앓고 있는 겁니다. 어민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어자원이 줄어서 가뜩이나 어려움이 큰데 이번 오염수 방류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게 됐습니다. 당장 생업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의 이렇다 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민들 지금 고기 조금씩 잡아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이게 방류를 하고 이러면 뭐 정부에서는 뭐 개한테 하고 이래도 다른 어민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을 항상 많이 하죠. 이제 현실이 된 일본의 오염수 방류. 지역 수산업계는 올 것이 왔다면서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도 혼돈에 빠졌습니다.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혹여나 시민들이 수산물을 찾지 않게 될까 상인들의 걱정이 큽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노량진 수산시장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혹여나 시민들이 수산물을 기피하면 상인들이 받을 타격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자체적으로 방사능 검사 횟수를 늘리는 등 대비하면서도 손님이 줄어들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 손님이 있을까 없을까 항상 불안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지 매일. 뿌리지도 않았는데도 이제 취소가 다 금요일날 먹을 거 다 취소됐어 지금. 어제도 딱 광고 나오니까 아침부터 전화 왔다고 해가지고 예약을 취소를 하나 하더라고. 코로나 때처럼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다시 굶어주고 보상해줘야 돼 국가가. 코로나 때는 그래도 해줬잖아요. 수산시장을 찾은 시민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방류가 시작된 만큼 아직까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앞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시장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선 답답함이 앞섭니다. 당분간 그 해류를 따라오는 거 생각해서 금방은 되겠나. 근데 조금 시간 지나면 먹기가 좀 곤란하겠죠.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안을 의식해 노량진 수산시장과 가락시장 등에 유통된 모든 수산물은 국내산을 포함해 매일 방사능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모든 종류의 수산물도 산지와 어종에 관계없이 표본 검사에 나섭니다. 정부도 방사능 실시간 정보 공유와 유사 상황에서 방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의 한숨은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지난 23일 기습폭우로 청주 도심도로가 침수돼 큰 혼잡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를 알리는 재난 안내 문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송 참사를 겪고도 신속한 재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 도심의 하수구에서 빗물이 역류해 솟구칩니다. 도로가 금세 차량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흙탕물로 가득 찹니다. 지난 23일 오후 3시 40분쯤 청주 계신호 거리의 모습입니다.
1km가량 떨어진 또 다른 사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습적인 폭우에 일대가 물바다로 변하면서 이 일대 차량 통행은 30분 이상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충북도나 청주시에서 이를 알리는 재난 안내 문자는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청주 비아동의 한 사거리에서는 과산화수소를 실은 15톤 탱크로리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의 경우 청주시가 화학물질 누출 우려가 있다며 재난 안내 문자를 발송했지만 사고가 난 지 47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에 오송 참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늑장 재난 대응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여 지났는데 그 이후에 이 재난안전 대책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개선되고 있는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제 겪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격앙돼 있으시더라고요. 재난 문자에 대해서도 좀 더 좀 세밀화 시켜서 이제 촘촘하게 좀 뭔가 좀. 이에 대해 청주시는 탱크로리 전복 사고의 경우 재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시민들에게 18분 만에 전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혼잡이 이어진 도심 침수 상황에 어떤 사유로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통제 관련해서 이제 다루는 부서가 있고 문자는 또 저희 재난 상황실에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일단 그걸 제가 지금 다 답변드리기가. 이와 관련해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시민 안전을 지켜줄 거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김영한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HCN 뉴스 박준혁입니다. 최근 부산의 한 밀면집에서 100명이 넘는 손님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식중독균이 검출됐는데요. 하지만 해당 식당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현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A씨의 가족은 부산 진구의 한 배달 전문 밀면 가게에서 음식을 시켜 먹은 뒤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때부터 이들과 비슷한 증상을 호소한 사람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역학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달 3일까지 나흘간 밀면을 주문한 243명 중 131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조사 결과 밀면과 계란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가 검출됐습니다. 부산 진구는 해당 식당에 영업정지 권고를 내렸고 업주는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업체의 대처는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최초로 해당 음식점에 피해를 호소했던 피해자는 가족들의 증상을 리뷰로 남겼는데 업주가 되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답글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신고하고 끝내겠다고 리뷰도 남겼습니다. 그 아래 사장님이 댓글을 달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본점의 무책임한 대처도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해당 음식점 상호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총 8개의 지점이 나옵니다. 피해자가 기장군 본점에 전화를 내 문의했더니 본점의 점주는 부산 진구의 점포가 상호와 간판을 도용했다며 책임을 회피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본점이랑은 아예 관계가 없는데요? 예, 전혀 달라요. 음식도 다르고. 이게 디자인 특허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보건소 측에서도 100여 명의 식중독 환자 발생은 이례적이라고 밝힌 상황. 하지만 피해자들은 그 누구에게도 올바른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한 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청주공항에 스텔스 전투기가 추가로 배치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의 민간 항공 기능 위축도 우려되는데요. 무엇보다 전용 활주로 신설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유소라 기자입니다. 개항 25년 만인 지난해 이용객 300만 명을 돌파한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운항 증가 등 눈에 띄는 성장세에도 민군 겸용이라는 태생적 한계는 중부권 거점공항 도약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 국방 예산에 반영돼 추가 매입을 앞둔 전투기 20대가 청주공항에 배치될 예정이어서 비상입니다. 현재 40대인 F-35A 스텔스 전투기가 2028년까지 60대로 늘어나는 겁니다.
오랜 기간 전투기 소음을 감내해온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해결 안 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배려가 안 된다고 하면은 집단 행동도 강구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의 민항 기능이 크게 위축되는 점도 문제입니다. 슬롯은 1시간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횟수를 일컫는데 민항기와 군항기가 2개 활주로를 나눠 쓰는 청주공항에서 현재 민항기에 배정된 슬롯은 6회에서 많아야 7회에 불과합니다. 전투기 20대가 추가 배치될 경우 충북도가 주장해온 슬롯 확대는커녕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충북도는 새로운 7대 도정 비전에 청주공항 민항 활주로 확보를 포함시켰습니다. 슬롯을 확대하고 활주로를 늘리는 문제에서 국한하지 않겠습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우리 활주로를 가져야 하고 전투기 추가 배치에 앞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논리 개발이 시급해졌습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한 주간 뜨거웠던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보는 코너죠. 검색 차트 핫5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대통령 추석 선물 판매 끌어올려 대기 발령인데요.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대통령 추석 선물을 팔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대기 발령됐습니다. 직원 A씨가 지난 21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대통령 추석 선물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건데요. A씨는 아직 안 와서 품목이 무엇인지는 미정이라면서 지금 구매하면 집으로 택배 가능이다, 수령지 변경해서 보내드렸다라고 적었습니다. A씨는 판매 가격을 3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요.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닌데 시신 바뀐 황당 실수입니다. 병원의 실수로 자칫하면 바뀐 시신으로 장례를 치를 뻔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충북대병원 장례지도사가 유족에게 시신을 잘못 전달하는 실수를 저지른 건데요. 이 사실은 유족이 발인 전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하면서 밝혀졌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해당 유족의 빈소의 옆호실에 있던 시신에 유족이 준비한 수의를 입혀 염습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병원 측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마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10살 천재소년 서울과학고 자퇴입니다. 10살에 서울과학고에 입학했던 백강영 군이 1년도 안 돼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군의 아버지는 그 이유를 심각한 학교폭력 때문이었다며 주변 학부모들에게 모멸적인 메일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팀 과제를 할 때 같은 조가 되면 면박을 주거나 말을 걸지 않았고 이 때문에 강영 군은 몇 달 동안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타깝다면서 재능 있는 아이를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1,000억 원 빼돌린 은행 직원 구속입니다. 지난 21일 긴급 체포된 BNK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인데요. 법원은 이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500억 원대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남은행은 7년 만인 지난달 이 사실을 인지하고 금융감독원에 횡령 혐의를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일 이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씨가 빼돌린 돈이 최대 1,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추가 횡령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기준금리 연 3.5%로 5연속 동결입니다. 한국은행이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5차례 연속 동결 결정인데요. 한은이 동결 결정을 내린 주요 배경에는 최근 둔화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또 내수와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최근 중국발 금융 불안까지 겹치며 경기가 불안해지자 일단 금리를 동결한 뒤 상황을 지켜보자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가계빚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데다가 원달러 환율이 뛰고 있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주요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서울 스튜디오에서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박상학 기자의 뒷동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학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엔 도시문헌학자이신 김시덕 박사님과 함께 부동산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세청이라고 해서 예. 대전, 세종, 청주를 좀 주목하고 계시다는 얘기도 좀 그렇습니다. 하셨었는데 예.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 지역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서울 경기권과의 교통 편의도 좋아지고 있고. 네. 예를 들어 청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청주 같은 경우는 서북부 지역이 점점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서울과 교통이 가깝고요. 거의 10분 안 되는 버스가 다니고 있고 서울과의 버스 시간을 생각했을 때 1시간 남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 주요 거점에서 서울 외곽 지역, 서울의 외곽 지역과의 이동거리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방 분들이 서울에 오실 때 예를 들어 청주분이 은평구로 가기 위해서 오신 경우 많지 않거든요. 강남이나 서울역이나 그렇죠. 이쪽에 병원이 오시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대단히 가까운 거죠. 은평구에서 서울 강남 지역 핵심 지역을 가는 거나 청주의 서북부에 살면서 맞아요. 예. 율량동이라든지 네. 오는 건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대전, 세종은 역시 정부가 갔기 때문에 대전청사가 있고 세종은 특별자치시고 그게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이 도시 망하지 않는다는 게 있어서 네. 주변 인구를 급격히 빨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지역들이 요즘에 인구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는데 예를 들어 대전, 청주까지도 어느 정도의 중상층이나 은퇴한 고소득자들이 세종으로 가는 현상들이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종은 강남은 대체를 못하지만 그 지역에서의 새로운 강남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게 다른 지역 인구를 빨아들이면서 오고 있어서 좀 그 지역에도 걱정들이 많더라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 밖에 또 주목해야 될 지역들 좀 더 소개해 주실 곳들이 있을까요? 예, 방금 말씀드렸던 원주나 춘천의 일부 지역 그리고 최근에 요즘에 제가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아산, 천안의 서울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들 예를 들어 KTX 천안 아산역 주변 배방, 탕정 이쪽은 KTX도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전자도 있죠. 이쪽에 가보시면은 수많은 외국인들이 들락거리는 거 보실 겁니다. 네. 그건 오로지 삼성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만 그쪽 부동산들이 분양할 때 3세권이라고 삼성 역세권이라고 그렇죠. 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와는 다르지만 또 하나의 이제 공업 거점으로 산업 거점으로서 당진 서산이 힘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예산 홍성에 걸쳐서 만들어진 충청 남도청 내포 신도시라 부르는 게 있습니다. 서울과 결국은 연결된 서해선의 종착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진, 서산, 홍성 지역도 그리고 백종원 선생의 예산도 일부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물론 서울 핵심 지역 투자하는 정도의 가치가 나올 것이냐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그런 게 없던 지역에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 중이기 때문에 지방 소멸로 인해서 이제 지역의 어떤 영향들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영향이 심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몇몇 도시들이 있었죠, 지방에. 네네. 이 지역들이 주변 지역 인구를 급격히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이 이 인구를 빨아들이는 게 끝나면 아마도 제가 말한 대서울권, 서울, 경기와 충청 일부 지역 그리고 다시 한번 빨아들이는 현상이 올 거고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울산의 인구를 급격히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동해선이 개통되면서. 동시에 부산의 젊은 층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경기권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을 막기 쉽지 않고 대안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특히 여성층이 올 수 있는 도시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도시 구조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의 심리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노키즈존 같은 거. 방금 보고 왔습니다만 CNN에서 오늘 나왔죠. 노키즈존이 있으면서 아이를 많이 낳길 바란다는 거는 어느 모순인 거죠. 근데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 또 하나의 대안은 대규모 인구 이민입니다. 최근에 올해 들어서 전라북도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전라북도 인구가 지금 200만에서 180만 정도 사이인데 이 인구의 10%의 이민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비자 발급권을 달라. 이번에 전북 특별자치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절박한 겁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상황, 과감한 정책을 취하지 못한다면은 아마도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할 거고 다만 이게 그 지역 전체가 인구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몇몇 도시로 집중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전라북도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네. 김제가 인구가 늘고 있어요. 익산과 군산과 전주 인구를 다 빨아들이고 있는. 집값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인구가 안 나가요. 예를 들어 서울만 해도 1000만 서울이라는 건 옛날 말이거든요. 그쵸, 예. 이제 900만이거든요. 근데 경기도가 인구가 좀 1300, 400만이에요. 이거는 서울시장이 정치를 잘못해서 경기도지사가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집값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집을 많이 공급하고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그리고 임대주택이 늘리고 그런 정책을 취했어야 되는데 지난 10여 년간 20여 년간 서울이 그 정책을 못했기 때문에 경기도로 인구가 빠져나간 거죠. 네, 하여튼 도시계획의 방향도 앞으로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취업 실패와 대인관계에서 오는 문제로 사회와의 단절을 택한 은둔고립 청년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둔형 청년과 묻지마 범죄 증가의 관계가 깊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그 수를 추산만 할 뿐 정확한 통계도 내놓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보도에 공희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3년 이후 대인관계의 단절과 심화된 사회 고립 문제가 수면 위로 급격히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비율은 현장에서도 체감할 정도입니다. 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자 관리 현황을 들여봐도 우울 등의 상담건이 1년 새 20%가량 상승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상담건은 300% 이상 급증했다는 겁니다. 특히 우울과 불안 증상을 겪는 청년이 상담과 조기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사회적 고립 또는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향후 30대, 40대, 50대가 되었을 때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방향을 잡아가는 그렇게 상담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대상자가 더 은둔하게 되었다고 하면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많이 설득을 해서 사회와의 단절을 택한 청년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회 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기에 가족 그리고 사회적 연결고리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사실 정신질환에서의 완치는 그런 좀 감기와 같은 일반 병들과의 완치의 의미와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족분들에게 가족 중재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족분들의 스트레스 관리나 또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은둔 고립 청년의 사회 재진입을 위해 취업훈련 프로그램 확대와 공동체 참여 등의 지원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은둔형 외톨이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사건도 마찬가지고 조현병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와의 고립을 어떻게 막느냐가 되겠고 일자리도 좀 찾고 또 여러 가지 사회 활동도 연계가 됐을 때 훨씬 더 보통은 집에만 계신 분들보다 예후나 병식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은둔 고립 청년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하기 시작한 보건복지부. 사회와 단절을 택한 청년들의 사회 재진입을 위한 고민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경북 상주의 한 마을이 백로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가 하면 배설물로 인한 악취도 심각하다는데요.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주시 계산동의 한 마을. 마을과 인접한 야산 곳곳에 하얀 물체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름철새인 백로가 둥지를 튼 겁니다. 졸지의 백로대와 불편한 동거를 시작한 주민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너무 심해서 두통이 너무 심하고요. 특히 습하고 그런 날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는 저 새백로대에 물이 지어서 나는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백로들이 털을 잡은 야산도 산성을 띠는 배설물 때문에 점점 오염되고 있습니다. 새들이 점령한 야산 내부는 대부분의 땅이 배설물로 인해 오염됐고 많은 나무들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날갯짓을 하며 흘리는 털과 배설물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배설물에 보면 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도
조금씩 나타난다 그럽니다. 그리고 백로들의 깃털이 부서지면서 또는 잔털들이 이게 바람이 많이 날리거든요. 이게 그 호흡을 할 경우에 그 기관지에 엘러지를 일으키거나 민원이 잇따랐지만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유해조수로 분류되지 않아 강제로 포획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날갯짓이 미숙한 어린 개체가 많아 강제로 쫓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백로가 이제 거기서 나무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죽게 되면 야생동물 보호가 안 되고 아예 훼손시킬 수 있는 그게 지금 시기라 가지고 현재는 지금 좀 더 그 어린 개체가 성장해 가지고 한편 상주시는 어린 개체들이 성장을 마치는 9월쯤 백로대에 서식지를 옮기는 등 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계획입니다. 현장엔 HCN 박상현입니다. 이상으로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여름철 호우나 태풍 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름철 재해 유형별 피해 분석 결과 주로 하천 급류나 산사태 사고가 많았고 가장 빈번하게 사고를 당한 연령대는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여름철 호우나 태풍 시 안전을 위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안전수칙 1. 하천 급류, 통행 출입 절대 금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겠지 하며 출입이나 통행하시는 분들 절대 안 됩니다. 호우나 태풍 시엔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 지역은 절대 출입하지 마세요. 즐거운 산행과 캠핑도 참아주시고 갑작스레 물이 불어났을 땐 즉시 멈추고 대피해야 합니다.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주세요. 급류에 의해 차량이 고립되었다면 물이 밀려오는 쪽 문은 수압으로 인해 열리지 않으니까요.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해야 합니다. 안전수칙 2. 세월교 횡단, 통행 출입 절대 금지. 이쯤 되면 매일 다니던 길이라도 호우나 태풍 시엔 절대 건너지 않으셔야겠죠? 30cm 이상 물이 찼을 때 무릎에 작용하는 힘은 성인 남성 6명이 미는 힘과 같다고 합니다. 호우나 태풍 시엔 낮은 다리나 제방 출입은 금하고 특히 조금이라도 침수된 도로, 교량 지하차도는 위험하니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혹시라도 고립되었다면 무리해서 건너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안전수칙 3. 물고 관리. 호우 시 농경지 점검 절대 금지. 집중호우 때 물고 관리는 정말 위험합니다. 소중히 키운 농작물은 미리 관리해두고 비가 올 땐 집에서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세요. 배수로는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미리 점검해 피해를 예방하시고 비가 올 때 물고 점검은 절대 안 됩니다. 노약층, 특히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외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행복하고 안전한 여름을 위해 호우나 태풍 시 우산을 챙기듯 안전수칙도 꼭 챙겨주세요.